북한군 수천 명 도네츠크 배지. 마리우폴 근처 기지 첫 확인.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며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병력 일부가 쿠르스크에 투입된 틈을 노려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완전한 장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현지 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의 토레츠크에 위치한 정착촌 노브고로드스코예를 점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곳의 우크라이나식 이름 뉴요크 대신 구소련 시절의 이름을 사용해 점령 사실을 밝혔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이곳이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식량 보급로로 쓰이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전했다. 또한 이곳을 통과하는 철도를 러시아군이 사용하면 보급을 강화해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도네츠크 남부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새벽부터 토레츠크 지역에서 14건,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34건의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뉴요크를 점령당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군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만 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크로우스크와 토레츠크의 방어 상황이 어렵다며 열세임을 인정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토레츠크와 가까운 아르투모보, 우크라이나명 잘리즈네와 비엠카 기차역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하는 토레츠크의 장악을 위해 인근 마을을 차근차근 장악해가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 거점이자 도네츠크의 물류허브인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개전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바딤 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는 전날 자녀를 둔 가족들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포크로우스크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전엔 약 8만 6천 명이 살던 곳으로 현재는 약 5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곳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난해 5월 바흐무트 이후 러시아가 함락시킨 최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본토를 기습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21일 새벽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모스크바가 속한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의 세르게이 소비아닌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드론을 이용한 모스크바 공격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모스크바 도심 상공에서 드론 11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모스크바 남부의 칼루가 3기와 서부 국경지대의 브럈스크 23기, 벨고로드 6기, 쿠르스크 2기 등 이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총 45기의 드론을 격추했다. 러시아의 본토를 침공 중인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 속도는 더뎌진 편이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6일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 진격한 자국군이 지금까지 최대 35km를 진격했으며 93개 마을을 점령해 총 1263 스퀘어 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1250 스퀘어 킬로미터, 92개 마을을 통제 중이었다고 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쿠르스크의 침공 목표를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한의 반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침략자의 영토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WSJ 등은 러시아 본토 기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최전방의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켜 자국군의 방어 부담을 더는 데 있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의 공세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최전방에서 숨을 돌리려던 우크라이나의 보관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최전방에서 병력을 빼내 쿠르스크로 진격하면서 러시아의 도네츠크 진격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세밀한 주장도 나온다.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 중인 압티 알라우디노프 체첸 아흐마트 특수부대 사령관은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켜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중단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는 쿠르스크 벨고로드 브리안스크에 각각 작전 사령부를 신설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사령부에 러시아군 병력의 추가 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를 방문했다. 푸틴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계속되는 와중에 예고 없이 이뤄졌다. 러시아 연방자치공화국인 체첸의 수반인 남잔 카디로프는 푸틴의 오른팔로 지금껏 러시아에 병력 5만여 명을 보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왔다. 특히 카디로프의 지휘를 받는 체첸의 전투부대는 잔혹한 전투 방식으로 악명 높다. 앞서 푸틴은 러시아 부고세티아 공화국을 찾아 러시아 최악의 테러 중 하나로 꼽히는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 현장을 찾아 우크라이나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다. 푸틴은 테러 희생자 부모들과 만나 테러리스트들과 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쿠르스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세력, 우크라이나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의 배후가 미국 등 서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 준비는 미국, 경국, 폴란드 정보기관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러시아 외무부는 쿠르스크를 공격한 우크라이나군의 미국 군사기업 PMC 무장경호 서비스 업체 이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언론이 쿠르스크를 취재해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주 러시아, 미국 대리대사를 초치했다. 사진 한 장을 놓고 벌이는 남북 공방. 뭘 모르는 듯 김여정. 남북이 사진 한 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뒤늦게 보도하면서 사진 3장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실었다. 한 장은 경의선 도로 폭파 사진, 또 한 장은 철길, 나머지 한 장은 동해선 도로 폭파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 중 동해선 도로 폭파 사진에 대해서는 합참이 찍은 동영상을 북한이 캡처해 무단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합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사진의 우측에 나타난 파란 표지판과 흰색 가로 등 연기가 퍼지는 모양, 하단에 우거진 숯불 등이 합참 동영상과 거의 유사하다며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다음 날 바로 담화를 내고 몰상식한 소리는 그만 죄치라, 떠들어대라 며 반박에 나섰다. 김 부부장은 미국 MBC 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 같은 세계의 각 언론들이 보도한 동영상 중에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우선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더라니 쓴 건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며 한국 매체들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을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촬영해 공개한 2장의 폭파 사진을 한국 언론들이 무단으로 도용해 보도했는데 과연
한국에서 언제 우리 승인을 받았는지 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 김여정의 반박 내용이다. 그런데 김 부부장의 이런 주장은 저작권 사용에 대한 관행을 잘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정한 의도를 갖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사진 자료는 국내 언론사들이 일본 내 북한 측 중개인을 통해 저작 권료를 지불하고 판권을 구매한 뒤 국내에 배포한다. 배포된 사진 자료 등을 국내 언론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조선중앙TV의 영상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이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저작 권료를 걷는다. 다만 경문협은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저작 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사용했다고 하는 세계 언론들의 보도도 사실 합참이 제공한 동영상을 받아 쓴 것이다. 북한이 사진으로 캡처한 동영상의 원자료가 합참 제공인 셈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관행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김여정은 한국 언론들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해선 도로 폭파 사진을 찍지 못한 북한 군부를 변호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부부장은 결론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직분에도 맞지 않게 사진 따위나 만지작거리면서 망신하지 말고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친 중대주권침해 도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담화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김여정이 발표한 5번째 담화이다. 김여정의 무인기 담화는 다양한 소재를 거론하고 있으나 결론은 한국을 비난하며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평양 무인기 사건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하고 헌법에도 반영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주민들 사이에 굳히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